안녕하세요. 부동산TV의 사다기 김지양, 홍성덕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전문가 저희가 이제 같이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만동 하나로 부동산 박현준입니다. 참 많이 바쁘셨겠어요, 요즘에? 6월 1일부터 세율들도 많이 바뀌고 변화된 정책들이 많아서 사실은 또 앞으로는 또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큰 가닥만 말씀을 드리자면 6월 1일부터 지금 제일 큰 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주택자들 양도세.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유를 하신 분들이 내가 다른 집으로 옮기든지 뭔가 변동을 했었을 경우에 이 집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냐가 아마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기존의 기본세율이 저희가 6%에서 45%가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됐었어요. 6월 1일부터는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들이 그 기본 요율에 플러스 20% 플러스 30%가 더해져서 뭐 자주 이렇게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내가 집이 세 채가 있어, 나 한 집 팔고 싶어. 근데 그 한 집을 팔았을 경우에 내가 차액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만약에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올랐으면 양도세를 거기에 8천만 원을 네. 안타까운 현실이네.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주택이든 건물을 취득을 했었을 경우에 취득세 자체가 너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도의 비용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증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사실은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등기 비용이 제일 이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등기 비용이 어떻게 또 바뀐 거죠? 지금 1가구 1주택은 크게 해당 사항은 없어요. 어차피 1% 정도가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주택자 2주택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가구 2주택이면 8%예요. 집값이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에 8%다. 예를 들어서 이제 8%의 가산 부대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최소한 8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고,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 나 1가구 3주택이야 그러면은 12%면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손쉽게 계산을 한다고 했었을 때 거의 뭐 한 10배네. 그쵸. 지금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각종 허가에 따라서 워낙 다양화되어 있어서 내가 한 집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건물은 하나야. 근데 가서 보니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원룸이든 1.5룸이든 2룸이든 각각에 나눠져 있으면 그 한 세대를 한 주택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어서 분명히 1가구인데 25주택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랑 상가주택이랑 아직도 헷갈리잖아. 어떤 게 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들어가는지. 나는 지금 이게 아직도 좀 헷갈리거든. 이거를 정확히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우리 한번 배워보자고. 지금 이제 규제들이 이렇게 딱 작년부터 지금 바뀌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가구 다세대다 그러면 내가 큰 건물이 가지고 있어도 그 건물을 하나로 봐. 그쵸. 한 세대로. 근데 큰 건물, 똑같은 건물인데 만약에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냈다 그러면 각각의 호실이 한 주택으로 봐지는 거야. 내가 1호부터 10호가 있어요. 그러면 1호는 1%, 2호는 8%, 3호부터는 12%야. 한 칸, 두 칸 빼고 나서 세 칸부터 10칸까지는 취득세가 12%가 들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10호까지 만약에 있으면 내가 10주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양도세를 갖다가 80%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억이 올랐어도 내가 뭐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어.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 10억, 20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갈아타서 상가주택을 사고 내가 살면서 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건물 매매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되는 그 취득세 부분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약간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전에 10년쯤 전에 허가 조건이 좀 더 완화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냈던 건물들은 호수별로 예를 들어서 10호, 20호 되면 20호면 20채를 가지고 있는 집이야, 그냥. 20채 그 주택을 가진
주인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20가구가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1억 원이 이하라고 하면 그 집은 주택수에 포함은 안 돼서 1%기는 해요. 그렇죠. 그건 취득세만. 네, 등취득세만. 예. 그렇죠. 주택수로는 들어가기 때문에 1가구 20주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에 이제 양도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게 제일 문제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억 5천이 됐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은 법이라고 하면 이 집을 매매를 할 때 사실은 조금 난해해,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정책 현황이 1주택자한테는 혜택을 계속 주는 상황이고 2주택이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이 여럿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주택이냐 아니냐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법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이에요. 근데 1주택은 오래 보유를 했어. 2주택을 올해 만약에 팔았어. 뭐 어제 팔았다, 어제 6월 1일날 만약에 팔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기존 같으면 첫 번째 있던 주택이 보유를 많이 했으면 비과세를 바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 두 번째 주택을 판 날로부터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과세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기존의 1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예전에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장기보유에서 맞아요. 감면되는 세대들이 많았는데 조정지역 이상의 지금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도 지금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요율별로, 그 다음에 구간별로, 그 다음에 연수별로 다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세금 부분도 좀 잘 짚고 넘어가시는 거가 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조정지역이 풀리면 가능하겠네. 아, 네. 조정지역이 풀리길 바라면 이제 그 혜택을 옛날 혜택을 그대로 다 받는 거죠. 만약에 비과세를 안 받으면 똑같은 몇 프로의 세율을 그렇죠. 만약에 비과세를 안 받는다고 하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최고 세율 45%, 거기에 만약에 2주택이면 더하기 20%, 3주택이면 30%, 아까 말씀처럼 그냥 80% 세금 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중요하고 네. 그리고 뭐 친척들이라든지 그래 너 그냥 가져라 이렇게 주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팔아. 그렇게 자꾸 이래서 매물이 자꾸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네. 팔 것도 없어지고 좋은 거는 자기 자식들 가족들한테 주고 나머지 내가 싫고 안 좋은 것만 매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매물들 올라가는 거고 이런 현상들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진짜 이거는 순리대로 풀어야 돼요. 와가지고 이 현장을 보면서 아 이건 일단 풀 때는 풀어주고 그래서 한번 매매를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옛날에도 그랬거든. 이 임야 같은 것도 이 경기도나 이쪽에서 원래 25도까지가 원래 완화인데 지자체마다 다 그거를 20도로 낮춰가지고 허가를 다 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다 허가를 못 냈었어. 근데 또 일시적으로 25도로 풀어줬어. 한 1년, 2년 동안. 그럼 그때 또 다 허가를 내고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정책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걸 무조건 장기계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네.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만 그 주택수로 보는 건물이냐 그쵸. 여러 채의 주택수를 보는 건물이냐 그쵸. 이 구별법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서 내가 덥석 그 물건을 살려고 보면 갑자기 내가 집 10채를 한 번에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맞아요. 택지주거 아닌 그냥 일반 주거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을 많이 알려면 부동산 사장님이랑 굉장히 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지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예시로 저희도 하나씩 비교를 해드릴 만한 물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네네. 하면 또 그런 물건들을 좀 소개를 해서 네네. 좀 세세하게 좀 짚어서 설명해드리는 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